진주성 안은 조용했어요. 성벽에는 검은 연기 자국이 남아 있었고 깨진 담장 옆에는 누런 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죠. 아이들은 울지도 않고 마른 나뭇가지에 입만 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전쟁이 지나간 자리는 말이 없고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먼지가 구름처럼 일고 있었고 갑옷을 번쩍이며 병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조선 병사들은 서로 쳐다보며 속삭이고 있었죠. 왔대. 명나라 군대래. 진짜야? 우리 살았네.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 하나가 코를 찡긋거리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황제의 군대가 지켜주실 거요. 그렇게 명나라 군대가 진주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앞장선 장수는 코가 높았고 마른 검은 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뒤따르는 병사들은 깃발을 흔들며 씩씩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갑옷은 번쩍이고 발소리는 우레 같았어요. 조선 장수 김윤이 반쯤 부러진 칼을 들고 그 앞을 막아섰어요. 바짝 마른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장군, 남문 바깥에 왜군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제발 바로 공격해 주십시오. 하지만 명나라 장수는 말에서 내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을 둘러보며 웃고 있었죠. 우선 쌀부터 내놓으시오. 군사들이 피곤하니 술과 흠, 여자도 있으면 좋고. 순간 성안이 조용해졌어요. 진짜로 바람도 멈춘 것 같았어요. 김유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자는 다 피란 보냈고 쌀도 다 떨어졌습니다. 병사들도 굶고 있어요. 그러자 명나라 장수는 말했어요. 그럼 어찌 황제의 군대를 대접하겠소? 조선은 명의 은혜를 입은 나라가 아니오? 뒤에 있던 조선의 젊은 장수 이태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진주성은 우리가 지켰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와서 술과 여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자 명나라 병사 하나가 앞으로 나오더니 이태의 턱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이태는 뒤틀거리며 넘어졌고 조선 병사들이 벌떡 일어나고 있었어요. 뭐야, 이거 전쟁이야? 외놈보다 더하네. 칼을 뽑는 소리가 나고 있었고 조선 병사들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고 있었어요. 진정하라. 싸우지 마라. 우리끼리 칼 들일 있냐? 김윤이 급하게 외쳤고 병사들이 겨우 칼을 넣고 있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엉망이었어요. 누구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명나라군은 조선 병사를 짐꾼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진주성 담벼락에 불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명나라 병사들의 마차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고 있었어요. 어떤 병사는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외놈은 총을 들고 왔고 이놈들은 술잔을 들고 왔구나. 불빛이 하늘로 번지고 있었고 그날부터 조선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서로 눈치를 보던 분위기는 이제 속으로 분노를 품은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죠. 진주성에서 신비쯤 떨어진 들마을. 봄이 오는 듯했지만 아직 찬바람이 코끝을 찌르고 있었어요. 마을 어귀에는 집신 하나가 벗겨져 있었고 아이들은 굶주린 얼굴로 마당에서 돌을 굽고 있었어요. 돌은 먹을 수 없었지만 놀고 있다는 척이라도 하려고 굴리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고 하얀 갑옷에 붉은 깃발을 단 병사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명나라 군이다. 마을 사람들 몇은 마당을 쓸며 맞이했어요. 쌀이 없는데도 솥에 물을 올리고 있었죠. 하지만 병사들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말에서 뛰어내렸고 한 놈은 달장을 발로 차 부수더니 외쳤어요. 이런 데까지 와서 달도 못 먹는단 말이냐? 젊은 병사 하나가 웃으며 아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얘야, 너희 어미는 어디 있느냐? 술은 있느냐? 그 말에 아이는 고개만 저었고 그 병사는 짜증을 매며 밥솥 뚜껑을 열었어요. 안엔 물 한 줌에 부어진 좁쌀 세 알이 있었어요. 이게 밥이냐? 그는 솥을 발로 찼고 뜨거운 물이 옆에 있던 노파의 다리에 튀었어요. 노파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그 순간 소년 하나가 막대기를 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마, 우리 할머니야. 그러자 명군 병사 하나가 그 소년의 어깨를 창으로 찔러버렸어요. 순식간이었어요. 피가 마당에 고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말을 잃고 있었어요. 이 사실은 곧 진주성으로 전해졌어요. 병사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번지고 있었죠. 명나라가 우리를 도우러 왔다더니 지금 누굴 찌르고 있는 거냐? 이태는 칼자루를 꽉 쥐고 있었어요. 그는 마당을 서성이다가 말했어요. 저놈들이 아군이면 차라리 적이 낫겠네. 그날 밤 들마을의 명군 보급창고에 불이 났어요. 누가 그랬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마을 어귀에 까맣게 그을린 나무에 글자가 하나 적혀 있었어요. 칼든 도적은 적이다. 칼든 아군은 더 큰 적이다. 명나라 장수 주원장은 진노했어요.
진주성으로 올라와 외쳤죠. 불질렀으니 범인을 내놓지 않으면 마을을 다 태우겠다. 조선 장수 김유는 말이 없었어요. 이태는 분해서 이를 갈고 있었고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어요. 내가 했네. 모두가 놀랐어요. 내 손으로 불을 지폈네. 그 놈들이 우리 밥을 뺏었고 우리 아이를 죽였네. 더는 못 보겠더라고. 영구는 노인을 잡아 끌어냈고 사람들 앞에서 목을 자르겠다고 했어요.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외쳤어요. 너희야말로 왜군이랑 뭐가 다르냐? 영구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결국 노인의 목을 베었어요. 피가 땅을 적시고 있었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날 밤 진주성 군문에 또 글귀가 붙어 있었어요. 왜군은 적이라 미웠고 명군은 아군이라 더 억울했다.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비에 젖은 길 위로 조선 병사들이 쓸쓸히 걸어가고 있었죠. 그들의 어깨에는 창 대신 삽과 자루가 얹혀 있었어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너희는 전진병이다. 땅을 고르고 길을 만들고 진지를 확보하라. 명나라 장수 주원장이 소리치고 있었어요. 조선 장수 김유는 답답한 얼굴로 물었어요. 전투는 언제 하십니까? 주원장은 말 위에서 대답했어요. 전투는 너희가 하고 우리는 마지막에 등장할 것이다. 극적인 장면이 필요하지 않겠소. 그 말을 들은 이태가 뒤에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우리더러 병풍이 되라는 건가? 며칠 뒤 젊은 장수 조아린이 척후대를 이끌고 출발했어요. 그는 명군 장교에게 물었어요. 우리 뒤에 명군이 온다고 했죠. 장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당연하지요. 황제의 군대는 결코 빠지지 않소. 그렇게 조아리는 200명의 병사와 함께 산골짜기로 향했어요. 긴 미끄럽고 숲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숲속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복병이다. 진영을 유지하라. 왜군이 숲속에서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고 총소리가 산을 울리고 있었어요. 조선 병사들은 당황하고 있었어요. 뒤를 막아라. 명군은 어디 있느냐? 하지만 뒤를 돌아본 순간 그들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조아리는 비명을 들으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명군, 명군, 우리를 두고 간 거냐? 대답은 없었고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부하 하나를 부축하며 버티고 있었어요. 이 자리는 진주성 앞이다. 우리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어머니들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칼을 뽑았고 2명의 왜군을 끌어안고 절벽 아래로 함께 떨어지고 말았어요. 며칠 뒤 조아린의 시신은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병사 하나가 피 묻은 편지 한 장을 들고 돌아왔어요. 그 안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명군의 뒤를 조심하라. 그들은 우리를 허수아비로 세우고 있었다. 김유는 그 편지를 들고 명군 본진으로 갔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조아린이 죽었습니다. 명군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은 그 편지를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런 건 본 적 없다. 죽은 자는 입이 없지 않은가. 그날 밤 진주성의 벽에는 또 하나의 글귀가 붙어 있었어요. 등 뒤가 텅 빈 군대는 죽는다. 우리 등 뒤엔 명군이 아니었다. 그저 바람뿐이었다. 그리고 병사 하나가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어요. 우린 적에게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군이 무섭네. 한양 근처 임시 궁궐 안 비단을 깐 바닥에 조선 대신들과 명나라 사신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어요. 그때 명나라 사신이 두루마리 하나를 펼치며 입을 열었어요. 황제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땅의 남쪽 3,000호를 명나라 장수에게 하사하신다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조선 대신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먼저 반대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그러자 우의정 이덕형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어요. 그 땅은 백성들의 논밭이고 피 흘려 지킨 조선의 국토입니다. 사신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논밭을 지킨 군대가 누구였는지 정말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 소식은 곧 진주성에도 퍼졌어요. 병사들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고 있었어요. 김윤 장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땅을 뺏기 위해 싸운 게 아니었어요. 황제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어머니와 아이들을 지키려고 칼을 들었죠. 이 말을 들은 이태는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황제는 내 이름도 몰라요. 근데 왜 황제를 위해 죽어야 하죠? 병사들이 수근거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며칠 뒤 명나라 장수 주원장이 병사들을 데리고 조선 진영을 찾았어요.
그는 아래서 내려 천막에 올라 말했어요. 황제께서 내려주신 봉지를 기쁘게 받으시오. 이제 이 땅은 우리의 것이오. 이 말을 듣고 이태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는 말없이 조아린이 남긴 피 묻은 편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말했다요. 그 자리 조아린이 피 흘린 자리입니다. 당신들이 숨은 사이 그 아이는 그 땅을 지키다 죽었습니다. 주원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죽은 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지요. 그 순간 병사 하나가 갑자기 땅에 큰 소리로 절을 올렸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산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곧이어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고 성벽 아래서 백성들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절이 더 크게 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황제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 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김유는 혼자 불을 피우며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황제를 위한 종이었다면 그 칼을 거꾸로 들었어야지. 그리고 다음 날 진주성 벽에 또 글씨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군무 안에 감춰져 있던 붓으로 조용히 쓰여 있었죠. 황제는 몰랐다. 우리 목숨이 얼마나 귀한지 조선은 기억할 것이다. 누가 진짜 싸웠는지를. 1593년 음력 4월 행주산성 안 흘바람이 산성을 넘고 있었고 그 흙먼지 속에 무명천으로 머리 감싼 안악들이 돌을 날리고 있었어요. 물동이를 옆에 내려두고 아이들은 돌멩이를 깎아 화살촉 흉내를 내고 있었죠. 그 옆에선 권율 장군이 무릎을 꿇고 직접 흙을 퍼서 성벽을 덧대고 있었어요. 장군님, 명나라 군대는 언제 옵니까? 한 병사가 물었어요. 얼굴은 그을렸고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권율은 짧게 대답했어요. 안 온다. 병사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예요? 도망갔다. 술과 말 챙겨서 한양 쪽으로 빠졌단다. 사람들은 말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크게 놀라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럴 줄 알았다는 눈치였죠. 그때 한 아주머니가 돌을 던지며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 명군 없어도 이 손으로 지킬 거야. 그리고 그날 밤 권율 장군은 불빛 아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우리한테 남은 건 이 산성뿐입니다. 성이 무너지면 저 아래 마을까지 쓸려 내려갑니다. 힘든 분은 지금 떠나셔도 됩니다. 남겠다는 분은 내일 피를 쏟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늙은 노파 하나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장군님, 나도 무거운 건 못 들지만 돌은 던질 수 있어요. 다음 날 왜군이 밀려들고 있었어요. 산 아래로 군사들이 바글바글 몰려오고 있었고 그 모습에 어린 병사는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안악이 말했다요. 아이고, 아가. 무서우면 내 뒤에 숨어. 전투가 시작됐어요. 화살이 날아오고 성벽엔 불이 붙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뜨거운 돌을 던지고 끓인 물을 쏟고 부서진 칼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권율은 성벽 위에서 소리쳤어요. 우리는 왕의 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황제를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을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왜군은 퇴각했어요. 명군이 아닌 백성의 손에 밀려났어요. 전투가 끝난 뒤 산성 아래에는 조용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흘 위에는 아무 훈장도 없는 백성들의 시신이 놓여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삽, 돌, 나무 토막이 쥐어져 있었죠. 하지만 그 손이 나라를 지켰어요. 며칠 뒤 명나라 장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잘 싸우셨습니다. 황제께 보고 드릴 공적이 생겼군요. 그러자 권율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올리시오. 그 아이들이 진짜 싸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산성바위에 조용히 글을 새기고 있었어요. 우리는 칼을 들지 않았다. 그저 물동이와 돌멩이로 지켰다. 그래도 그것으로도 나라가 버텼다. 1593년 초여름 진주 근처 작은 들판 마을. 햇살은 따가웠고 병사들의 밥그릇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쌀독은 바닥이 보이고 있었고 된장 항아리엔 거미줄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김윤 장수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싸우기 전에 굶어 죽겠다. 그런데 그날 오후 명군 장수 주원장이 조선군 진영의 말을 타고 찾아왔어요. 등 뒤엔 군사 20명이 따라오고 있었고 전부 창을 빳빳이 들고 있었어요. 김 장군, 조선군의 보급품 중 일부를 황제의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면 어떻겠소? 김유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 보급은 백성들이 굶어가며 거둔 것이고 우리 병사들이 피 흘리며 지켜낸 겁니다. 주원장은 잠깐 웃더니 얼굴을 굳혔어요. 황제의 이름으로 말하오. 거절은 곧 불경이오. 그 순간 이태가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황제가 직접 밥숟갈 드셨습니까? 우리가 굶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뒤에서 말 타고 사신놀이하고 우리는 피 뿌리고 살점 날리며 싸우고 있어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고 양쪽 병사들이 칼자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김윤이 말렸어요. 지금 싸우면 외놈이 웃는다. 그렇게 명군은 물러갔고 김윤은 보급창고에 병사들을 붙여 지키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새벽녘의 작은 불빛이 보급창고 근처에서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쾅 하는 폭발 소리가 들려왔어요. 보급창고가 불에 타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쌀, 말린 고기, 약초, 갑옷, 화살 전부 불길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고 옆에서 명나라 병사들이 말에 올라타 도망친 뒷모습이 보였어요. 김유는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고 있는 부녀자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군의 손에 우리가 죽고 있었구나. 그날 밤 병사들은 된장국 대신 따뜻한 물에 소금 한 줌을 풀어 먹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이태가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적은 앞에 있고 도둑은 옆에 있었네. 며칠 후 조선 조정에서 명군의 불행한 실수라는 해명이 내려왔어요. 그 종이를 쥔 병사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실수요? 그럼 다음엔 사람을 불태울지도 모르겠네. 산성벽에는 다시 글귀 하나가 붙었어요. 비에 젖어도 지워지지 않았던 글씨였어요. 쌀보다 배신이 더 뜨겁게 탔다. 명군의 불은 적보다 먼저 우리를 삼켰다. 진주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고을. 지붕은 낮았고 마당엔 배추잎이 널려 있었어요. 그 집의 딸, 이름은 심화. 20해가 넘긴 그 여인은 매일 해질 무렵이면 장독대 옆에서 가만히 물을 깃고 있었죠. 심화는 전쟁 중에도 자기 몫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말 내필에 탄 명나라 병사들이 들어왔어요. 말에서 내린 자는 영군 부장 호문. 눈매가 사나웠고 말투는 느글느글했어요. 이 마을엔 여인이 적네. 근데 저 처자 아주 곱소. 그날 밤 호문은 마을 촌장을 불러 세웠어요. 혼례를 올리겠다. 황제의 군대가 아내를 택했는데 어찌 거절하겠소. 다음 날 심화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엔 붉은 혼례 비단 대신 흰 소복이 쥐어져 있었어요. 내 몸은 내 것이니 누구 손에도 넘기지 않겠습니다. 심화는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없이 우물로 향했어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마루 위에 작은 종이에 써 있었어요. 혼례는 없었습니다. 그날 나는 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은 곧 그녀의 오라비 심강에게 전해졌어요. 심강은 조선군 보급대에서 일하던 병사였어요. 그는 손에 남은 군량표를 구겨주고 말했어요. 놈의 이름이 호문? 그날 밤 그는 혼자 명군 진영으로 향했어요. 명군 진영은 거창했어요. 불빛이 번쩍였고 술과 고기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호문은 웃고 있었죠. 그가 웃고 있던 그 순간 칼 하나가 뒤에서 들어왔어요. 심강의 손엔 심화가 남긴 손수건이 감겨 있었어요. 호문은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옆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혼례는 없었다. 그대는 아내를 얻으려 했고 나는 여동생을 잃었다. 그날 새벽 명군 진영은 뒤집어졌어요.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어요. 심강은 이미 백성들 틈에 섞여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일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명군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한 노파가 말했다죠. 저들은 강한 게 아니라 우리를 모른다는 게 약한 거야. 며칠 뒤 마을 우물 옆 바위에 누군가가 글을 새겼어요. 그날 피로 혼례를 막았다. 명군의 군화보다 조선 여인의 뜻이 더 단단했다. 1593년 늦여름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비는 조용히 끈질기게 병사들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고 진주 북쪽 능선 아래 조선군과 명군이 함께 주둔하고 있었죠. 아니, 함께인 줄 알았지만 그날 새벽 영군이 갑자기 말을 몰아떠나고 있었어요. 깃발도 걷고 창도 쏴고 심지어 병사들이 먹던 죽소까지 챙기고 있었죠. 적이 온다는데 왜 뒤로 빠지는 겁니까? 김윤이 물었지만 명군 장수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황제께선 패한 전투보다
살아남은 보고를 원하시오. 그 말을 남기고 명군은 사라졌어요. 조선군 진영은 어리둥절했어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왜군이 몰려온다는 정보만 남긴 채 적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른 채 어디서 막아야 할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병사 하나가 말했죠. 적이 저 능선 너머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는 정확한 눈을 가진 척후병 박혜진이었어요. 그 곁에는 말없이 창을 든 병사 노봉수, 그리고 전령을 하던 막내 병사 이설이 있었어요. 셋은 조용히 서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셋이 저 능선 입구를 막겠습니다. 그 사이에 진영을 철수시키고 방어선을 다시 짭시다. 김유는 말렸어요. 하지만 셋은 이미 말 한 장을 풀고 가볍게 가분만 걸친 채 밤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능선 위엔 바위 하나와 좁은 오솔길 뿐이었어요. 셋은 바위 아래 숨어 있었고 적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바위만 넘기면 진영은 속수무책이다. 박혜진이 낮게 속삭였어요. 그 순간 박혜진이 돌을 굴렸어요. 쾅! 소리에 놀란 왜군 선봉이 움찔했고 그 틈을 타서 노봉수가 돌격했어요. 그는 적 2명을 베었고 세 번째 적에게 허벅지를 찔린 채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설은 화살을 쏘며 길을 막고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도 화살은 정확히 날아가고 있었어요. 적들은 여기 병력이 더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들은 뒤로 물러났고 그 하루 조선군은 방어선을 다시 세울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지원 병력이 도착했지만 능선 위엔 셋의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박혜진의 칼은 부러져 있었고 노봉수의 손엔 딸에게 주려던 나무 인형이 쥐어져 있었고 이설의 화살통엔 화살 하나만이 남아 있었죠. 김유는 능선 위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조선을 막은 건 셋이었고 명군은 그저 뒤에서 숫자를 세고 있었다. 그날 저녁 조선 병사들이 돌을 모아 작은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 위엔 나무 토막 하나가 꽂혀 있었고 글씨는 정갈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뚜렷했어요. 이름 없이 싸운 셋. 그날 성벽보다 단단했소이다. 1593년 가을. 하늘은 높고 바람은 차가웠어요. 그러나 진주성 근처 명군 주둔지엔 붉은 천막이 올라가 있었죠. 그 천막 안은 조용했어요.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아래엔 조선 대신 세명과 명나라 사신 고천운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황제께선 조선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단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셔야겠지요. 조선 대신 중 하나가 조심스레 꺼낸 봉투를 밀었어요. 그 안엔 충청도 서해안의 지도가 들어 있었어요. 붉은 글씨로 봉지호라는 글자가 씌어 있었죠. 천막 바깥 물동이를 나르던 병사 하나, 할인. 우연히 그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천막 바깥에서 들리는 말은 똑똑했어요. 그 땅을 명군에게 넘기면 전쟁 후엔 새로운 군정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할인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물동이가 덜컹하고 흔들렸어요. 그날 밤 할인은 조용히 무기고로 향했어요. 거기엔 이태가 야전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죠. 할인아, 뭐 하나? 물동이 왜 비었냐? 할인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장군님, 그들이 우리 땅을 지도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태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말이냐? 진짜로요. 고을 이름도 말했어요. 바닷가 쪽 마을이었어요. 이태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그럼 우리가 그걸 말해야지. 이 전쟁이 누구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다음 날 아침 조선 진영 앞 깃대에 하얀 천이 걸렸어요. 천은 큼직한 글씨로 쓰여 있었죠. 붉은 천막 아래 조선의 땅이 조용히 팔리고 있었습니다. 명군은 경악했고 조선 조정은 진영 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할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는 그날 새벽 말없이 조선 땅을 걷고 있었어요. 누군가 물었대요. 이봐, 넌 어디 가냐? 그는 고개도 안 돌리고 중얼거렸어요. 나라 없는 곳엔 돌아갈 집도 없지. 며칠 후 할인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명군은 그를 반란자라 불렀고 조정은 그의 이름을 없애버렸어요. 하지만 진주성 돌담에는 누군가가 밤새 붙인 종이 한 장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는 도망친 게 아니라 땅을 팔지 않기 위해 걸어나갔다. 그날 이후 조선 병사들은 지도 위에 손을 얹고 맹세했어요. 우린 이 땅 위에서 태어났고 이 땅 위에서 죽을 것이다. 1593년 가을
전쟁은 끝나고 있었어요. 왜군은 물러가고 있었고 성 안에는 조용한 바람만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어요. 누가 이겼는지를 정하는 전쟁. 명나라 장수 주원장은 황제에게 보낼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요. 조선을 구한 것은 황제의 군대였습니다. 그 보고서엔 이태의 이름도 권율도 조할인도 없었어요. 오직 황제의 이름과 명군의 수치와 승리의 휘장이 있었죠. 그 보고서가 떠나던 날, 진주성 안에서는 조용한 식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말린 나물과 물 한 사발. 그 앞에서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쌀은 없었지만 우리 힘으로 끝났습니다. 이태는 작은 종이에 조용히 글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지켰다. 황제는 몰랐고 조정은 두려워했지만 백성과 병사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 종이는 성문 바깥 돌담 틈에 끼워졌고 그날 밤 비에 젖었지만 지워지지 않았어요. 권율 장군은 병사들과 마지막 술 한 잔을 나누고 있었어요.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 누구 이름이 역사책에 안 올라가도 괜찮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자.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날 밤 산성바위에 누군가 새긴 글귀 하나가 병사들의 등불에 비춰졌어요. 우리는 칼을 들었고 그 칼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았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켰고 그 하루가 나라를 남겼다. 몇 달 뒤 영군은 모두 떠났고 조선 조정은 침묵했지만 백성들만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물가 아주머니는 아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기 이 우물은 예전에 병사들이 파서 우리 물 마시게 했단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서 그 얘기를 다시 아이에게 전했어요. 진짜 전쟁은 그렇게 끝났고 진짜 영웅은 어디에도 이름이 없었어요. 하지만 조선은 살아 있었어요. 왜냐면 조선 사람들은 스스로 지켰으니까요.